자, 3교시도 2교시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3절 테스팅의 7가지 기본 원리 그래가지고 원리를 7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리 1,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힐 수 있지만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테스팅을 많이 하더라도 결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원리 2입니다. 원리 2,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원리 1과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입력과 사전 조건의 모든 조합을 테스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워낙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완벽한 테스팅이라기보다는 테스트 대상의 리스크 분석과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테스트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리 3은 테스팅을 개발 초기에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팅은 초기에 결함을 찾아내려면 테스트 활동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개발 수명 주기 중에서 가능한 한 초기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리 4, 결함 집중의 원리입니다. 결함 집중. 테스트 노력은 각 모듈별 추정되는 혹은 차후 관찰된 결함 밀도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하고, 즉 대다수의 결함은 소수의 특정 모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결함의 집중은 대부분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결함 밀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테스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원리 5, 살충제 파라독스. 살충제 파라독스, 이게 무슨 뜻이냐?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나중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을 찾아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살충제에서 계속 뿌리면 내성이 생겨서 살충제가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은 테스트를 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하나의 테스트를 하는 절차, 요거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넣으면 어떤 출력이 나오고 어떤 뭐 이런 것들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걸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원리 6, 테스팅은 정황, 컨텍스트에 의존적이다. 즉 정황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안전이 최우선인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경우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테스트할 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정황이 다르면 테스트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 7, 오류 부재의 궤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얘기죠. 개발된 시스템이 사용자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용성이 현저히 낮는데 결함만 없다고,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 부재의 궤변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테스팅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4절 테스트 프로세스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테스트 과정 중에 가장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물론 테스트 실행 단계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테스트 케이스대로 입력을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원하는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뭐 이런 테스트를 실행하는 단계가 가장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분이지만 이것만이 테스팅이 아니라 이거죠. 자, 테스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계획하는 계획 단계가 있어야 되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단계도 있어야 되고 테스트 수행을 준비하는 단계도 있어야 되고 테스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끝으로 평가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테스트 프로세스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테스트 계획.
분석과 제어 이런 활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테스트 분석, 설계, 그 다음 테스트 구현, 실행 단계가 있고, 다음 완료 조건의 평가와 보고, 다음 테스트 마감 활동,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보통 우리가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과정을 5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프로세스의 주요 활동은 논리적으로는 순차적이지만 순서대로 하지만 프로세스 내의 활동들은 중복되거나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스템과 프로젝트의 정황에 맞추어 여러 주요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주요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 테스트 계획과 제어. 자, 테스트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테스팅의 목적, 우리가 테스팅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각 테스트 활동의 명세사항을 정의하는 활동이 계획 활동입니다. 자, 이 계획 활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테스트 범위와 테스트를 위한 리스크에 대한 결정, 테스트 목적에 대한 식별, 테스트 정책의 실현과 테스트 전략의 구현, 테스트 접근법에 대한 결정, 테스트에 필요한 리소스의 결정, 테스트 분석과 설계 작업의 일정 관리, 테스트 구현, 실행 및 평가의 일정 관리, 테스트 완료 조건의 결정, 뭐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 단계에 계획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재원, 재원은 계획 대비 현재 실제 진행 상황을 비교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우리가 테스트 제어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계획과 차이 정도를 포함한 진행 상태를 보고하는 것, 테스트 프로젝트의 목표 및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과의 차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 다음에 테스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내내 테스팅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 이렇게 필요하고, 테스트 계획은 테스팅의 제어와 모니터링 활동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반영해야 한다. 반영한다. 그러니까 제어 활동에서 결과를 받아서 이거를 피드백해서 테스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활동으로 테스트 분석과 설계 활동이 있습니다. 자, 테스트 분석과 설계는 일반적인 테스팅 목적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테스트 상황, 즉 조건, 테스트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상황과 테스트 케이스로 변환하는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설계라는 것은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테스트 설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분석과 테스트 설계의 활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작업으로 테스트 베이시스 리뷰. 여기서 테스트 베이시스라는 것은 테스트에 필요한 어떤 명세서, 이런 문서들을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 베이시스를 리뷰한다, 뭐 쭉 검토한다, 이런 얘기죠. 요구사항 명세서나 아키텍처, 그다음에 개발 설계 문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이런 것들이 테스트 베이시스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서들을 우리가 리뷰한다. 이게 주요 작업이죠. 그다음에 테스트 아이템, 요구 명세, 동작, 소프트웨어 구조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테스트 상황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또 주요 작업입니다. 그 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테스트 기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 도출 및 보완하는 작업들,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테스트 상황과 테스트 케이스에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를 식별해내는 것, 그 다음 테스트 환경 설계 및 필요한 기반 시설 및 도구를 식별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테스트 분석과 설계 활동에서 해야 되는 주요 작업입니다. 다음 3번으로
테스트 구현과 실행 활동입니다. 테스트 구현과 실행은 테스트 실행을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특정한 순서에 따라 결합하여 테스트 프로시저 또는 스크립트를 명시하고, 여기 보니까 테스트 프로시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테스트 프로시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케이스를 어떤 순서로 테스팅할 것인가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만들어 놓은 걸 테스트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요거를 명시하고 테스트 실행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취합하고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실행하는 활동, 이게 테스트 구현과 실행 활동입니다. 자, 테스트 구현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테스트 구현과 실행은 다음과 같은 주요 작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주요 작업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위에서부터 보면 테스트 케이스의 설계, 마감,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는 얘기죠. 구현 및 우선순위 선정, 그 다음 테스트 프로시저의 개발, 아까 얘기했죠. 테스트 프로시저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것, 우선순위 선정, 테스트 데이터의 생성, 테스트 하네스,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하네스를 준비하고 자동화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테스트 실행을 위해서 테스트 프로시저에서 테스트 스위트, 테스트 케이스의 묶음을 테스트 스위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이 올바르게 구축되었는지 확인, 테스트 베이시스와 테스트 케이스 간의 양방향 추적성을 검증하고 업데이트하는 것, 테스트 계획된 순서를 기준으로 수동 또는 테스트 실행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 프로시저를 수행하는 것,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중인 소프트웨어, 테스트 도구, 테스트웨어의 버전과 정보를 기록하는 것,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것,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인시던트로 보고하는 것,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 특정 테스트 데이터로 인한 결함, 테스트 문서에 의한 결함 또는 테스트 실행 중 발생한 결함 등 이런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불일치에 대한 수정 조치에 따라 필요한 테스트 활동을 반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수정 확인을 위해 이전에 실패한 테스트를 재실행하는 것. 이걸 확인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에 변경이 되지 않은 영역에 결합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또는 그 수정이 다른 결함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요런 테스팅을 우리가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요런 리그레션 테스팅까지가 테스트 구현과 실행 과정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결함 유형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획 시 유입된 결함, 요구사항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든지, 불명확하다든지, 불완전하다든지, 불일치한다든지, 이런 기타 결함들, 이런 결함들, 설계 시 유입되는 결함, 설계할 때 설계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테스팅이 불가능하다, 불명확하다, 불완전하다, 불일치된다, 인터페이스에 결함이 있다, 기타 결함,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코딩 시 유입되는 결함, 코딩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했다, 불완전, 불일치, 인터페이스 결함, 데이터 결함, 기타 결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딩 시 유입된 결함으로서는. 그 다음에 테스트 부족으로 유입된 결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무리 부족으로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팀 간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코딩 실수로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함의 심각도를 분류할 때 우리가 분류 사례를 보면 치명적, 매우 심각, 심각, 보통, 경미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일반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결함 사례로 메이저, 마이너,
트리플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분류하는 건 부적절하다. 좀 더 세밀하게 5단계로 구분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 B, C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이건 어떤 게 좋은지 모르죠. A가 좋은지 C가 좋은 건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함의 우선순위. 결함 심각도와 처리해야 할 결함 우선순위는 구분해야 된다. 심각하다고 먼저 결함을 우리가 처리한다? 이건 아니라 이거죠. 모든 경우 결함 심각도가 가장 높다고 해서 가장 먼저 그 결함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함 우선순위를 우리가 표현하는 사례로 좋은 사례죠.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결함, 즉시 해결. 주의 요망, 대기, 낮은 순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함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 단계로 활동으로 테스트 완료 조건의 평가와 보고 활동이 있습니다. 완료 조건 평가는 초기에 정의된 테스트 목적에 비해서 실제 테스트가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이 활동은 각 테스트 레벨마다 수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 레벨마다 이렇게 돼. 테스트 레벨이 뭐라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죠. 4가지 레벨이 있었죠. 4가지 레벨. 자, 어떤 레벨이 있었나요? 자, 첫째, 단위 테스팅. 그 다음에 통합 테스팅.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수 테스팅.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이거를 테스트 레벨이라고 하고 각각 레벨마다 수행돼야 완료 조건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료 조건의 평가 주요 작업은 테스트 실행 결과 로그가 테스트 계획에 명시된 완료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지 아니면 명시된 테스트 완료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평가 수행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에게 배포할 테스트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주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포팅. 리포팅은 발견된 결함과 미해결 결함이 추이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리포팅 해야 되겠죠. 데이터의 진척도, 그 다음에 리스크 및 매트릭으로 실증된 조언들, 테스트 환경의 가용성, 테스트 커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다음에 다 설명드릴게요. 용어들이 좀 낯선데 뒤에 다 나옵니다. 결함 상태별 결함수, 테스트 소프트웨어 사이즈 대비 결함수, 요구사항별 테스트 일수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포팅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활동으로 테스트 마감 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마감 활동은 완료된 테스트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테스트에서 발견된 사실 및 수치적 데이터와 함께 테스트 경험, 테스트 웨어를 종합하고 축적하는 활동입니다. 자, 테스트 마감 활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출시되었을 때 테스트 프로젝트가 완료 또는 취소되었을 때 특정 마일스톤이 달성되었을 때 또는 유지보수 활동에서 추가 개발되거나 업데이트된 부분이 출시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마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마감 활동의 주요 작업은 자, 테스트 결과를 마감하는 것, 테스트 결과라는 것은 예정된 산출물을 확인하는 것, 인시던트 리포트 종료, 해결되지 않은 추가 및 변경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문서화 이런 것들이 결과 마감이고 테스트웨어, 테스트 환경, 테스트 기반 설비를 마감하는 것, 마감해서 보관해야 되겠죠. 테스트웨어를 유지보수 조직에 이관시키는 것, 테스트 프로세스 심사 및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것, 테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교훈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테스트 마감 활동에 들어가는 주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것도 뒷장에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다 공부하게 되니까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마지막 5절 테스팅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테스팅이나 리뷰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사고방식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자신이 개발한 코드를 직접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이 역할을 테스터에게 분리시키는 것은 개발자가 개발 활동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훈련된 전문적인 테스팅 리소스에 의한 독립적인 시각의 제공 등 추가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도 전문적인 테스팅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테스팅은 테스팅의 어느 레벨에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독립성 확보, 작성자가 갖는 저작물에 대한 저자의 편향성을 줄이면서 테스터가 결함과 장애를 찾아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친숙함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발자가 자신이 작성한 코드에서 많은 결함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테스팅의 독립성 정도를 낮음에서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테스트 중인 소프트웨어를 작성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한 저자가 설계한 테스트. 이게 독립성이 가장 낮은 거죠. 그 다음이 개발 조직 내에 다른 사람이 설계한 테스트.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높은 거고. 더 높은 것은 독립적인 테스트 팀과 같은 다른 조직의 일원 또는 테스트 전문가가 설계한 테스트.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것은 다른 조직이나 회사, 다른 회사, 즉 외부 조직에 의한 자격 인증, 아웃소싱 등 소속의 인원이 설계한 테스트. 이게 가장 독립성이 높은 테스트 설계입니다. 이와 같이 독립성을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사람이나 프로젝트는 목표에 따라 움직이죠. 따라서 테스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스트 과정 중에 장애를 확인하는 것은 테스트 대상 제품이나 작성자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류나 결함, 장애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돼야지 그러면 테스터와 개발자, 분석가, 설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정 악화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테스터나 테스트 리더는 결함이나 테스트 진행 상황, 리스크 요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터가 결함을 지적하는 불쾌한 소식만을 전한다는 것으로 비춰지면 긍정적인 의사소통 형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 테스터가 다른 관련자와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몇 가지 팁을 여기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툼보다는 협력으로 시작하라.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에 대한 비평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제품 결함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다른 인원이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자, 마지막으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했던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테스터와 개발자, 시스템 분석과 설계자 이런 여러 다른 일을 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잘 설정해야지 우리가 가진 테스터의 목적을 100% 완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테스트 심리학을 끝으로 1장 테스트 기초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1장 내용은 사실은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개론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장이 제일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테스터, 테스팅 이런 이론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확실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몇 번 책을 정독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해 놓고 나중에 뒷장들을 쭉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훑어보면 쉽게 모든 것이 이해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첫 주 과제는 이 일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정독해서 그 쭉 요약해서 자기 자필로 써서 요약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